무슨 소리지?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은 이중적인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들놈 명의로 용산에 하나 사주세요. 지역을 찍습니다. 부동산은 뭘 살까를 고민하면 안 돼. 그리고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누군가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전세 가격 하락폭 축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프예요, 여러분. 놀랄만한 그래프고요.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증감률. 2022년 6월 달부터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는데 2021년 3월 9일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옵니다. 매매 가격 아니고 지금 전세 가격입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2023년 1월 달을 기준으로 급매물 소진 후 전세 가격이 상승장에 돌입했습니다. 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 첫 번째 아까 전세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면 이런 그래프 정말 오래간만에 봐요. V자 반등. 그죠? 급매물 소진 후 전세 가격이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 그리고 이게 계속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할 거고 아까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7억 5천 갔다가 8억 갔다가 9억 갔다가 다시 10억 찾아온 다음에 더 이상 물량이 없으면 11억, 12억도 뚫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갭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매매 시장도 활성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게 단기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입니다. 무슨 소리지?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은 이중적인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보합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어쨌거나 고점입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제안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연일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202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역전세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할 때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빌라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바닥을 칠 때고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상환을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고통이 따랐었던 때입니다. 물론 그 고통이 지금이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반전이 되는 있는 상황인 거고 갑자기 이렇게 좀 반전이 됐다고 시장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방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2023년 1월 3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요.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자, 첫 번째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공급. 어떻게? 저금리이면서 고정금리인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위에서 나라에서 직접 상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3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3월달이잖아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초과라든가 1주택자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전세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금융위에서 이때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금리이면서 고정금리인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고요. 당장 지금 금융위에서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금융권에 금융당국이 국통분담과 상생 주문에 금융권 금리 인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대출금리 일괄 인하,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나. 일단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랬죠. 그중에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이 대출금리 인하 흐름이 은행 전반적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특히 인터넷은행은 좀 되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은행권이 나서 가계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중적인 금리 시장이다.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미국 금융 사태로 인해서 은행이 하나 망해 나갔죠. 그죠? 그러면로 인해서 지금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당분간 동결을 할지 여러 가지 지금 미국도 금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금리를 올리면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미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눈치를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인상이 끝나지는 않았다고는 발표를 했는데 기준금리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금리 시장이다 지금. 금리 구조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KB국민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상 아마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앞으로 2-3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마 다뤄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시장, 우리나라 주택 시장, 특히 매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를 알아내시려면 사실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그거보다는 전세 시장에 좀 주목을 하셔야지 돼요. 생각해서 미분양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갭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고금리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고금리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월세가 상승을 했는데 금융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월세와 금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이제 물량이 이제 그러면 감소하겠죠. 월세로 전환한 전세 물량 중에 월세로 전환한 물량들도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시장의 전세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냥 60-7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세 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2달 전인데 그때는 월세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죠? 월세가 그러니까 2달 만에 월세가 상승하던 시장에서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월세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장으로 2달 만에 이만큼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갭 감소가 진행이 되겠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고 7억짜리 전세가 4억으로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5억으로 오르면 이제 갭이 2억이 되는 거고 6억으로 오르면 갭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갭이 감소하게 되면 또 시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급격한 반전이라든가 급격한 거래량 증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건지 눈에 좀 선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시간이 과연 2개월 만에 터질지 6개월 만에 터질지 1년 만에 터질지에 대한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장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략적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한 금액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재를 보시는 분들도 역시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매물이 빠른 속도로 걷어들일 겁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가장 무서운 시기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무주택자가 제일 싫어하는 시점 그리고 무주택자가 영끌로 주택 구입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일까?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일까? 2번이죠, 2번. 네. 가장 영끌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는 사실상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거는 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여러분들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난 전세를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를 5억에 사는데 전세 가격은 안 움직여. 또 5억짜리로 계속해서 이사 갈 수 있는데 8억짜리 집값이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15억이 돼. 그럼 이거는 이제 남의 세상 얘기인 거야. 나는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난 전세나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장기 임대 전세, 장기 임대 월세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그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전세 살 수 있으면 집값이 아무리 오르든 안 오르든 관심이 없어요. 전세 살면 되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나한테 바로 피로감이 오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년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지 돼. 3억짜리 전세가 4억 5천이 돼버렸네?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이놈의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싸고 주택 가격이 쌀 때, 저렴할 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가장 비싼 시점 상승장에 올라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흥분을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전세 시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택 구입 희망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바닥이죠. 원하는 가격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한텐 바닥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닥을 맛보셨습니까? 바닥에라고 확신이 들으셔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찐바닥이 여러분들 앞에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주택 구입 희망자 혹은 투자자들은 바닥을 기다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벌써 바닥은 지나간 것 같고요. 바닥을 기다리면 왜 안 되냐? 여러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뉴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이런 영상들 다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집값 40% 하락, 2030년에 매수하라, 뭐 버티지 못하고 40% 이상 폭락하는 서울, 집값 40%더 떨어진다. 40% 하락. 10개월 전 영상, 7개월 전 영상, 3개월 전 영상. 3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7개월 전에. 앞으로 집값이 40%를 더 떨어진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0개월 전에. 최대 집값 40%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린대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지금 40% 하락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이런 급매물은 1월 달에 벌써 다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바닥인데. 바닥이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 바닥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공포스럽죠.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고 미분양도 넘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데 과연 누가 집을 살까? 마유메슈님 투자자로서 공포스러웠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서울 꿈을 이뤘다. 서울 집값 빠지자 지방 부자는 웃었다. 상경투자 넉 달 새 4배 꽁충.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원정 투자를 낮은 외지인들 중에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은 줍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용 투자자들은 이제 실수요보다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죠.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가격이 내려가자 저점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갭 투자에 나선 투자 수요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 아파트 중에 외지인 매입 비율이요 26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5배, 4배가 올라서 1,004건으로.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한 200건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1,000건씩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투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방 분들이 외려 투자를 잘해. 공격적인 분들도 많고. 앞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계속 뭐 엑셀에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거래량 분석, 현황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A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들은 바닥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B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떨어졌어. 그래? 10억에 살려고 했는데 8억에 떨어졌는데 그냥 하나 사자 라는 분이 계세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표를 정리하고 거래량을 분석해갖고 내가 적정한 타이밍을 맞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감인 거죠, 감. 지방에 사시는 분은 서울에 점 하나 찍고 싶고 서울 사는 사람은 강남이나 용산에 점 하나를 찍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뽕뽕이님. 잘못하신 거야. 왜 잘못하신 거냐면 지방분들과 서울분들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분들은 2억이 있어요. 2억. 만약에 얘가 여유자금 2억이 있으면 뭘 살까 고민을 합니다. 뭘 살까? 아파트를 사야지 되나? 오피스텔 사야 되나? 아니 좀 재개발이 괜찮은데 재개발을 사야지 되냐? 뭐 몇 년 전, 2년 전에 오피스텔이 막 피가 막 붙을 때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분들은 서울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억 갖고 뭐 미아리에 있는 걸 사야 되나? 용산에 빌라를 사야 되냐 아니면 은평구에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방분들은 심플합니다. 왜? 서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분들이 서울에 대한 정보는 최고 좋은 지역 정보밖에 몰라요. 강남, 용산, 마포, 성동구, 성수, 청량리, 뭐 동자, 흑석동, 노량진 이렇게 좋은 지역에 대한 정보밖에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지방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대표님 아들놈 명의로 집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파트는 힘들고요. 나중에 재개발될 수 있는 거 지역을 찍습니다. 용산에 하나 사주세요. 대표님 제가 지금 여유자금 한 3억 있는데요. 한강변에 지금 뭐 동의서 걷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지역들 중에서 한 3군데 찍어와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합정동이나 노량진이나요. 아니면 자양동 같은데 요런 데 하나 사주세요. 네, 이렇게 찍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울 안에서도 막연하게 서울이 아니라 제일 좋은 지역만 딱
딱딱딱 포인트를 찍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무엇을 살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지역을 놓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뭘 살까를 고민하면 안 돼. 어디를 살까를 고민해야지. 아파트를 살까, 빌라를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토지 살까를 고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의 종잣돈이 있어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입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주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1억 2억 될래나? 입지의 가치가 30억인 거예요, 여러분. 입지의 가치가. 안 그럴까요? 아니 그 바퀴벌레 드글드글거리고, 뭐 죄송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분들. 바퀴벌레 많이 나오고, 여름에 파리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하고, 녹물 나오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옆집에 핸드폰 소리까지 다 들리는 아파트야. 그죠? 그게 뭐 주택으로서의 가치는 뭐 한 1억이나 할까요? 자리값이 3, 40억짜리야, 여러분. 자리값이. 주택으로서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입지인데. 30억 아파트인데 차 빼달라고 전화 오고 크크크. 압구정동은 차 빼달라고 전화 안 합니다. 네, 거기는 다 계획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감하시죠.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기르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뉴스, 급매물 빠진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세 둔화, 요즘 뉴스죠. 3월 9일자 뉴스입니다. 급매물이 이제 빠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나오는 거는 15%에서 20% 정도 빠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4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됐고, 30에서 40% 하락장에 주택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절대 못 사겠죠. 왜? 10억짜리가 6억 떨어진 걸 봤는데 지금 7억 5천에 살 수 있겠어요? 다시 6억 기다리겠지? 그러면 평생 못 사는 겁니다. 더 하락할 거를 기다리는 사람. 왜? 초급매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000세대 아파트에서 여러분 초급매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5, 6개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 5, 6개 내가 안 사잖아요. 내가 안 사는 거지 누군간 삽니다. 이런 분들이. 예.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